아침에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월 5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출발하는 신축년. 벌써 오늘 5번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 한 해 대전과 충남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대전은 혁신도시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유성 복합터미널 공공개발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 혁신도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탄소 중립 실현과 서산과 태안 사이 분화모 역간척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수건 사업들이 순조롭게 착착 진행되길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기존 명칭에서 지방을 빼고 자치단체 이름 그대로 부르게 되는데 대전지방경찰청은 대전경찰청으로 충남지방경찰청은 충남경찰청으로 바뀌죠. 네,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지역 사정에 맞는 경찰 밀착형 경찰 서비스가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더 살기 좋은 대전, 세종, 충남으로 변화, 발전되기를 함께 기원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강일하입니다. 네, 간밤에 이 대전에 눈이 조금 내린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아침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떨지 전해주시죠. 네, 절기 소환인 오늘 아침 어제보다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은 영하 2.5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데요. 하지만 낮부터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와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전의 낮 기온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세종과 충남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부터는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은 하늘이 차차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영하 3도, 공주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태안 영하 2도, 보령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2m, 먼바다에서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지역에는 꽤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에는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금요일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16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 12간지 중에 소는 자기 자리에서 우직하게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동물 아니겠어요? 네. 이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소띠가 누가 있나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일단 두 분이 저는 떠오르는데 세종대왕, 세종대왕. 김홍도 네. 이 두 분이 소띠입니다. 네, 이렇게 올해는 흰소의 기운을 받아서 코로나19도 빨리 종식되고 또 어려운 서민 경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맞아요. 네. 예. 자, 가족 여러분 중에서도 이 소띠 주인공이 계실 거고 또 주변 가족 중에서도 소띠인 분이 있을 텐데 네. 오늘 소띠의 주인공들을 한번 소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했어요. 소띠 모여라 전국 소띠 자랑이라고요. 예.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네. 자, 박창규 리포터 그냥 이미지를 그냥 떠올려 보면 네. 딱 소띠가 맞는 것 같은데 네. 소띠 맞나요? 저는 소띠는 아니고요. 예. 하지만 소의 우직함 그리고 성실한 면을 참 본받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 흰소의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 안방까지 우리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다시 한 번 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새해 인사까지. 그리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 추운 겨울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식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전 지역의 향토 음식 가운데 멸치와 함께 볶아 먹던 콩튀김이 있는데요. 먹을거리가 풍족해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찬너니가 줄어들어 사라질 뻔한 이 콩튀김을
한 자매가 아이디어를 더해서 재탄생시켰습니다. 바삭바삭하면서도 고소하고 건강에도 좋은 콩부각.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밖은 춥고 밤도 긴 겨울.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주전부리 뭐 없을까요? 콩에 찹쌀가루를 2번 입혀 바삭하고 고소하게 만든 콩부각. 새로운 건강 간식입니다. 옛날 콩튀김은 콩에 찹쌀을 한 번 입혔는데 그래서 식감이 조금 딱딱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오랫동안 이제 어머니와 같이 연구를 해서 콩에 찹쌀을 2번 입혀서 식감을 바삭바삭하게 만들고 있어요. 엄마의 콩튀김을 먹고 성장한 두 자매가 수년 동안 연구를 거듭해 아이디어 넘치는 콩부각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농식품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자매 창업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은 요즘 입이 궁금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철 맛있는 주전부리가 있다고 찾아왔는데 딱 보니까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콩부각이에요. 아, 콩부각이요? 콩 자반도 콩떡도 아닙니다. 바삭하게 튀긴 콩에 참깨로 코팅한 콩부각인데요.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죠. 생김새는 맛땅콩, 꿀땅콩 느낌인데 이게 콩부각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콩부각은 사실 대전 향토 음식인 콩튀김으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이제 콩튀김은 콩에 찹쌀을 입혀가지고 멸치볶음이나 밑반찬으로 많이 먹었던 음식인데 저희는 이 콩튀김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다양한 맛의 스낵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콩튀김을 좋아했던 두 자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색다른 콩부각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맛도 중요하지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콩자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굿즈도 만들고 패키지 작업도 해서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콩의 친근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조 방법을 업그레이드한 콩부각. 어떻게 만들까요? 야, 여기는 더 고소한 냄새가 가득하네요. 네, 고소하죠. 여기는 이제 콩부각을 만드는 곳이에요. 아, 자 이제 1차적으로 콩부각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또 가공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주재료인 콩부터 확인해봤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콩을 8시간 정도 미리 불려서 만드는데 백태와 서리태를 사용합니다. 뭐든지 원재료가 중요하잖아요. 네. 콩부각도 당연히 이 콩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저희는 국산 콩을 쓰고 있는데요. 농가에서 직접 콩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콩에다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옛날 콩튀김은 이제 콩에다가 찹쌀을 한 번만 입혀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식감이 딱딱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오랫동안 어머니랑 같이 연구를 해서 네. 이제 콩에다가 찹쌀을 2번 입히는 기술을 발명을 했어요. 오, 그거 비법인데 공개해도 괜찮은 거예요?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살짝. 아, 2번을 입히는 또 노하우가 따로 있는 여기 거군요. 바삭한 식감을 더해줄 찹쌀가루를 설설설 뿌린 다음 뭉친 데 없이 골고루 묻히도록 살살살 버무립니다. 이렇게 얇게 튀김옷을 입히면 콩튀김이 되고요. 다시 한번 찹쌀가루를 묻히면 콩부각이 됩니다. 화면에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찹쌀가루를 2번 입히는 과정이 콩부각의 바삭함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커다란 가마솥에서 콩을 튀겨볼까요? 콩이 서로 들러붙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넣어준 다음 골고루 익히기 위해 계속 휘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얼마 동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적당한 온도 175도에다가 네. 이렇게 적당한 시간에 맞춰서 휘저어주고 있어요. 계속 더 저어줘야 되는 거네요. 네, 골고루 익히기 위해서 네, 열심히 저어주고 있습니다. 동대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콩 부각은 이렇게 노력과 정성이 가득 필요하네요.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정성이 가득 들어가고 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찾는 사람이 줄어 자칫 잊혀질 뻔했던 향토 음식 콩튀김. 자매는 어머니로부터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맛과 식감을 업그레이드시켜 콩부각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저는 콩부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콩부각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았어요. 아, 그러면 어머니가 먼저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어머니는 어디 계신데요? 바로 저쪽에. 아, 어머니가 이 공장 안에 계세요? 네. 이것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공장인데요.
어머니는 10여 년 전부터 콩튀김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머니이자 이 공장의 대표님. 네네. 야,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무슨 작업 중이셨던 거예요? 이제 콩 마무리 작업이 끝나고요. 이제 포장 직전의 단계입니다. 처음에 딸들이 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반대했죠. 큰딸은 연기를 전공하고 둘째 딸은 한국화를 전공했거든요. 자기 전공을 살려서 자기 길을 가기를 바랬었는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공장을 들락거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익숙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또 연구하고 캐릭터를 개발해서 홍보를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매는 2015년 처음 콩튀김 제조법을 배운 뒤 벤처 창업을 착착 준비해왔습니다. 2018년엔 대형마트에 입점했고 지난해 말에는 농식품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두 자매의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삭하게 튀겨낸 콩 부각이 다양한 맛과 색깔로 변신할 차례. 물엿으로 얇게 코팅한 다음 여러 가지 곡물과 가루로 또 한 번 옷을 입히는데요. 주문이 들어오면 신선하게 바로 만들어 배송하는 거죠.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네요. 드디어 콩부각의 색과 맛을 입힌 간식들 맛을 보겠습니다. 오,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20가지가 넘는다고요? 저희는 3년 동안 이제 20가지 이상의 콩부각들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인기가 좋은 콩부각들을 맛보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콩 부각. 고소한 검은 깨부터 불닭 맛과 초코맛까지 현대인의 기호와 트렌드에 맞게 개발했는데요. 가벼운 술안주로도 좋고 샐러드나 요거트에 곁들여 먹으면 채소의 부족한 영양분까지 챙길 수 있는 훌륭한 건강식품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2017년 창업 이후 매년 매출 실적이 쑥쑥 오르고 있답니다. 한 번 맛보니 손이 멈추질 않았는데요. 고소해서 한 번, 동글동글 들러붙지 않고 바삭한 식감 덕분에 또 한 번 먹게 됩니다. 두 자매가 만든 콩 부각의 매력에 흠뻑 빠졌네요. 야, 맛있네요. 과자처럼 편하게 먹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내 취향에 맞게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거. 말 그대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채울 수 있는 영양 간식입니다. 어머니 혼자 콩튀김을 만들 때는 간의 수공업으로 그날그날 즉석 판매했지만 두 자매가 업그레이드 시킨 콩부각은 전국으로 유통하는 제조업이 됐습니다. 이거를 좀 더 개발해서 저희가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연구도 많이 하고 21년도에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콩부각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대전에서 시작한 콩튀김이 해외에 진출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 꿈 목표들 전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2021년 콩부각 드시고 더욱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밑반찬으로 먹던 대전의 향토 음식 콩튀김이 두 자매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만나 훌륭한 건강 간식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한 스푼에 자매의 열정과 패기를 톡톡 넣고 버무린 콩부각은 이제 유망 농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맛과 식감, 건강까지 생각한 콩부각 한번 맛보지 않으실래요? 자매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네, 이 어머니의 콩튀김이 자매의 연구와 노력으로 재탄생된 콩부각을 만나봤습니다. 네. 이 농식품 콘테스트에서 대상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그 맛이 더 궁금한데요. 네. 네, 제가 20가지 맛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맛 콩부각 여러 가지를 한번 맛을 봤는데요. 일단 손에 들러붙지 않고 치아에 끼지 않아서 먹기 편해서 좋았고요. 그리고 콩에 찹쌀가루를 2번 입히는 게 이게 핵심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인가요? 바삭바삭하면서도 고소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주전부리였습니다.
맛이 괜찮아요. 예. 네. 잊혀질 뻔했던 어머니의 대전 항토식품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많은 분들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어머니가 간의 숭어곰으로 이제 콩튀김을 만든 것을 이 자매가 아이디어를 더해서 콩 부각을 만든 건데요. 제품의 포장 디자인까지 하고 또 굿즈까지 만드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콩튀김, 국산 콩의 재발견 덕분에 식품 콘테스트에서 또 대상까지 수상하는 영광을 누린 거죠. 앞으로도 몸에 좋고 또 건강에도 좋고 지역 경제까지 살리는 콩부각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누구보다도 이 자매를 둔 어머니가 참 뿌듯하고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앞선 콩 부각은 잊고 네. 이제 퀴즈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네. 박장규 리포터가 문제를 내주시죠. 재미나고 알차고 유익한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준비 다 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24절기 중 23번째 절기로 해가 양력으로 바뀐 후 처음 맞이하는 절기인데요. 작은 추위라는 뜻을 가진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소설, 2번 소한, 3번 소만. 네. 이 다음 절기가 대한이라고 하니까 대한보다 좀 작은 절기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름만 들었을 때는 대한이 더 추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절기가 더 춥다고 하니까 그렇죠. 좀 예.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23번째 절기이고요. 대한보다는 조금 작은 추위.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퀴즈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할까요? 보여주시죠. 2번 소한이 정답이었습니다. 소한은 동지와 대한 사이에 자리한 절기인데요. 이름만 들었을 땐 추위가 약한 것 같지만 한국에서는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로 정초 한파라고 불리는 강추위가 몰려오는 때입니다. 네,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한이 찾아왔습니다. 소한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대한보다 더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도 오늘 낮부터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를 보인다고 합니다. 한랭 질환과 수도관 동파, 냉해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퀴즈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주전부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김이나 깻잎, 콩 등에 걸쭉하게 쏜 찹쌀풀을 발라 말려두었다가 기름에 튀겨낸 요리로 반찬이나 술안주로 쓰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자반, 2번 조림, 3번 부각. 네. 작년에 저희 MBC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마마무의 화사 씨가 가수 화사 네. 씨가 이걸 워낙 맛있게 먹어가지고 또 대표적인 간식거리로 이렇게 부각이 됐잖아요. 부각이 예. 됐죠. 네.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네. 네. 아마 그때는 김이로셨던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저도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주전부리이기도 한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부각이 정답이었습니다. 부각은 고추나 해초, 김 등 식물성 식품에 찹쌀풀을 발라 튀겨 먹는 음식인데요. 고소하고 바삭해 밥 반찬부터 간식까지 다양하게 또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박창규 리포터가 콩 부각 소개해드렸는데 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족 여러분도 한번 콩 부각 네.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퀴즈 세 번째 문제는 시사상식과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모두 금지된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선택해 주시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잖아요. 네. 예. 다들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거고 네. 또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뭐 문제를 베베 꼬거나 아, 그럼요. 예,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인지를 하고 잘 네. 지켜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물론 어렵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네. 아침에 퀴즈 세 번째 문제 OX 정답은 무엇일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O였습니다. 지난 4일부터 2주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인적인 모임 목적으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 진행되는 일시적인 집합과 모임 활동이 모두 금지됩니다. 네. 모임 인원 기준에는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만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추후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잘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볼게요. 문제 나갑니다. 옷감이나 헝겊, 가죽 등의 여러 가지 색실로 무늬를 수놓아 장식하는 공예 미술로 실로 그리는 회화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자수, 2번 화각, 3번 누비. 네. 아름다운 색의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 술을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네네. 뭐 조선시대 양반집 규수, 그러니까 저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잘 어울리는 걸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저 이거 잘하거든요. 형님 MC가 네. 잘 어울리는 거. 예전에 이거에서 광명 찾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자수가 정답이었습니다. 자수는 동물의 모피나 식물의 껍질 등을 꿰매고 엮어 옷을 지어 입었던 선사시대에서 기원한 것으로 그 방법이나 재료에 따라 십자수, 스킬자수, 보석자수 등으로 나뉩니다. 네. 최근에 뭐 집에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쉽게 배울 수 있는 보석 자수나 뜨개질 같은 취미 용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시대에 가족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자, 그 궁금증을 안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러 달려갑니다.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는 속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다음 속담 중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 이거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거한테 매주 멍성 맡긴 듯 같다. 네.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강아지, 2번 고양이, 3번 원숭이. 뭐 쉽죠? 예, 네. 마지막 문제인데. 예. 하루 이거가 범 무서운 줄 어허. 모른다. 네. 예, 이게 호랑이 앞에서 이렇게 까불면 안 된다. 예,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속담에 들어갈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반려동물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의 퀴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속담 퀴즈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1번 강아지가 정답이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아무 경험 없는 사람이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경우를 이루는 말이고요. 강아지한테 매주 멍성 맡긴 것 같다는 믿지 못할 사람에게 일을 맡겨 마음이 매우 불안함을 비유적으로 이룬 속담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앞서 박창규 리포터가 그 콩부가 여러 가지 네. 예, 드시고 오셨는데 예, 오늘도 빈손이에요. 예. 빈손일 때는 제가 네. 그 맛이 참 네네. 궁금해서 오, 네. 예, 그 맛이 어떨지 좀 아. 표현을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잖아요. 네. 예, 고소하다고 했는데 콩부가. 일단 기본적인 콩부각 상당히 이제 고소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콩부각 맛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맛은 불닭 맛. 불닭 맛. 이게 딱 먹는 순간요. 예. 일단 어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맛이에요. 입안에 싹 매운맛이 감돌면서 네. 또 고소하면서도 네. 또 하나 또 손이 또 집어지는 계속하는 그런 맛입니다. 아, 그렇군요. 침이 고이네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더 네. 먹고 싶어집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가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소띠 모여라 전국 소띠 자랑인데요. 소띠 가족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연말 연시에 연휴가 연달아 있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텐데 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노래를 부르는 분이 네. 계시죠. 아, 예, 주부. 주부. 예. 삼시세끼뿐만 아니라 아이들 간식까지 차리느라 네. 요즘에 손에 물기가 마를 날이 없다고 합니다. 네, 예. 정말 뭐 돌밥 이런 말이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신년이 되면 좀 더 특별한 음식을 찾으실 것 같습니다. 족발을 곁들여 먹는 국수나 또 야채와 과일이 듬뿍 들어간 샌드위치까지 간편한 식사 함께 만나보시죠. 국수 먹고 금방 배 꺼지는 사람 없도록 국수 가는데 족발 갑니다. 육수가 맛있잖아요. 육수. 바삭바삭해가지고 진짜 맛있거든요. 다이어트 안 해도 건강미 넘치는 샐러드와 샌드위치도 있고요. 세트로 먹어야 하는 맛집으로 갑니다. 쌀쌀한 날씨에 뱃속까지 헛헛한 요즘 뜨끈하고 푸짐하게 속을 채워준다는 첫 번째 식당을 찾았는데요. 사계절 내내 별미. 즐거운 자리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잔치국수. 이 집은 그냥 잔치국수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족발 잡내도 안 나고 맛있어요. 육수하고 족발하고 이 모든 게 어울려가지고 참 맛있어요. 쉽게 접하기 힘든 그 국수 위에 이제 족발이 들어가니까 맛이 신선하고 쫄깃하고 맛있어요. 우와, 이런 국수 보셨나요? 라면에 김치를 곁들여서 먹듯이 국수에 족발을 같이 먹는데요. 우리 식당의 주 메뉴는 잔치국수, 비빔족국수, 돼지껍데기 볶음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뭐 전국에 웬만한 이름난 국수집을 다 다녀봤거든요. 그 집들을 다 먹어보니까 옛날부터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족발 국수가 더 맛이 있겠다 싶어서 이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국수가 족발과 만나면 사랑입니다. 쫄깃한 식감의 중면 위에 상치와 지단, 오이, 그 위에 양념을 붓고 족발 썰인 거를 고명을 얹습니다. 우리가 국수만 먹기에는 좀 허전하잖아요. 족발이 국수 위에 올라가려면 꽤나 험난한 시간을 거쳐야 하는데요. 저희 족발은 인삼, 황기, 구기자, 오가피, 갖가지 한작재랑 사과, 배 총 한 18가지 재료로 삶아냅니다. 삶아내서 이제 랩핑해가지고 냉장고에서 한 3일 동안 숙성을 시켜놓으면 간이 좀 더 약해지고 그다음에 국수 위에 얹어 먹기 딱 좋은 간이 됩니다. 족발과 면발의 어우러짐은 찰떡궁합. 매콤한 비빔국수를 순한 족발이 잡아주니 손님들 입에도 찰떡인가 봅니다. 고기의 맛이랑 면의 이런 누런 맛하고 어울려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양념도 이게 일반 양념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껍데기랑 비빔국수랑 같이 먹으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우연히 만들게 된 메뉴. 빨간 양념에 몸을 숨겨도 탱탱함은 숨길 수 없는데요. 족발보다 한층 더 쫄깃한 식감으로 손님들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족발을 양념을 만들다 보니까 돼지 껍질이 필요해가지고 삶다 보니까 버리려고 하니 너무 아깝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먹자고 이제 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손님상에 놔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이드 메뉴로 했습니다. 족발 삶을 때 같이 40분 정도 삶아준 뒤 갖가지 채소와 함께 볶아내는 돼지 껍질 볶음. 국수 시킬 때 세트처럼 시키게 된다는데요. 국수랑 족발이랑 들어간 게 정말 특이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자주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돼지 껍데기도 매콤한 맛이어가지고 되게 중독적이고 올 때마다 시켜 먹어요. 주 메뉴보다 화려한 곁가지 메뉴로 인정. 어떤 음식과도 합주 가능한 국수의 진가 제대로 맛봤습니다. 건강한 국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많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함안에서 찾은 두 번째 맛집. 계절 불문하고 언제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맛은 물론 건강함까지 챙길 수 있는 저희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소개합니다. 식빵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빵빵한 단면미를 보여주는 샌드위치와 건강식단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샐러드. 일주일 내내 먹어도 질리지 않도록 맛도 다양한데요. 저희 샐러드 같은 경우는 닭가슴살 샐러드랑 새우 리코타, 그리고 단호박 리코타 샐러드, 뭐 치킨 텐더 샐러드, 뭐 과일 샐러드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닭가슴살이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메뉴거든요. 보통 운동이나 식단 관리하시는 분이 요즘 많으니까 닭가슴살 샐러드를 되게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몸은 가볍고 속은 든든하니 한 끼 식사로 손색 없습니다. 그중 부드러운 풍미가 매력적인 샐러드가 있었으니 저희 단호박 리코타 샐러드는 청상추와 양상추, 병아리콩, 옥수수 콘, 치즈, 올리브, 방울토마토, 그리고 삶은 달걀 1개까지 다양한 토핑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재료는 추가 가능하고 소스도 직접 선택해 원하는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거기에다 어디 내놔도 예쁘니 먹을 때마다 소풍 느낌은 덤입니다. 주문하신 샌드위치 나왔습니다. 저희 오리엔탈 발사믹 참깨 흑임자 렌치 이렇게 있어요. 약간 샐러드도 소스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흑임자 넣으니까 조금 고소한 것 같기도 하고 제 입맛에 잘 맞아서 흑임자로 하게 되었어요. 보통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리엔탈이나 발사믹 많이 찾으시고 좀 고소하고 어르신들은 참깨 흑임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샐러드만으론 조금 아쉬우니까 샌드위치 추가할게요. 치킨, 햄, 에그 등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샌드위치는 수제 비법 소스에 다양한 재료들이 정말 잘 어울려지고요. 일반 식빵이 부담스러운 고객님들은 통밀빵으로도 변경 가능하신데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빵이 버거울 정도로 속을 꽉꽉. 손님은 다이어트해도 샌드위치는 다이어트 안 합니다. 치킨 텐더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통통한 치킨 텐더가 3개나 들어가서 그냥 다른 샌드위치보다는 조금 더 든든하게 드시고 싶으실 때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햄 에그 샌드위치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좋아하는 메뉴인데요. 치즈와 달걀, 각종 채소를 와 이렇게나 산처럼 쌓아서 영양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리코타 치즈도 달지 않고 담백하게 나오고 또 단호박 이런 것도 다이어트에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리 없이 담백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로 언제나 믿고 드실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되고 싶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간단하지만 화려하고 영양 가득 샌드위치와 샐러드로 함께하세요. 네, 저도 국수 참 좋아하는데 네. 맛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떨 때 이 국수만 먹으면은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것 같아서 단백질도 함께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이럴 때 이 족발 국수가 네. 안성맞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맛대로 즐길 수 있는 샌드위치
한 끼 대용으로 그만이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신년이 되면 특별한 건강식을 찾게 되는데 이런 샐러드나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채소와 과일이 듬뿍 든 이 샌드위치와 샐러드로 건강 관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집콕 생활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취미를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평소에 좀 관심이 갔던 취미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일단 도전해 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취미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집에서 뜨개질부터 식물 키우기까지 슬기롭게 집콕 생활을 하고 계신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강제 집콕 중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랜 시간 집에 있으면 무기력해지기 쉬운 만큼 오늘은 이 집콕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특별한 취미 생활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슬기로운 집콕 생활하러 가보실까요? 찾아간 곳은 동해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 경력 20년 차 뜨개질 고수를 만났습니다.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뜨개질 배우러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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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되게 작품들이 되게 많네요. 이게 많은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아니, 근데 너무 많은데. 제가 다 들고 다니는 가방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파우치, 동전 지갑 이런 거 많이 만들죠. 혹시 그럼 지금 이게 입고 계시는 네, 앞치마도 맞아요. 요거는 제가 술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재봉들로 해서. 그럼 지금 양말 빼고는 다 만드신 거네요? 네, 맞아요. 대단하다. 네. 저도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좀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아주 작은 거. 네. 요거 제일 기본적인 걸로 어머. 한번 해보실게요. 귀엽다. 저 닮았어요. 귀엽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요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바늘과 실만 있으면 오케이. 자, 이제 지금부터 뜨개질을 배워볼 건데 네네. 어떻게 하나요? 제가 지금 받긴 받았는데. 처음이시죠? 네. 떠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인형은 짧은 뜨기라고 해서 이제 코바늘 뜨기 기법 중에서 제일 간단한 그 방법만으로 만들 수 있는 인형이거든요. 이제 바늘 잡는 거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바늘을 이렇게 잡고 이쪽 손으로 이제 실을 잡을 건데요. 얘를 그냥 이렇게 잡으면 실이 줄줄 딸려와요. 그래서 여기 새끼손가락에 한번 이렇게 걸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중할 뻔했어요. 잠깐만. 다시.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한번 걸어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네. 여기 이게 이렇게 돌려서 들어가거나 할 거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들어간다고? 일단은 이 코에다 바늘을 찔러주세요. 슬슬 화가 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시작한 지 빨리. 얼마 안 된. 네, 알겠습니다. 보세요. 네. 네. 요 바늘을 자, 요 코에다가 쏙 집어넣으세요. 요 코에다가. 네네. 떨지 마시고요. 네, 됐어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빼주세요. 이렇게 걸고 네, 이렇게 돌려서. 네네. 그러니까 이쪽 손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딱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에 집어넣어서 돌려서 쏙 빼주고. 어떡하죠? 이거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왔는데 화가 더 나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거? 네, 그렇게 됐으면은 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뺐으면 여기 지금 바늘에 네. 2개가 걸려 있어요. 그죠? 두 개 누가 걸렸다. 2개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돌려서 이 2개를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요게 이제 짧은뜨기 하나 완성된 거예요. 돌려서 2개를 한꺼번에. 힘들다. 너무 어려워요. 진짜 원래 이렇게 다들 저만 이렇게 못하나? 아니 이게 보니까 네. 그 타고나는 게 있어요. 뭐 안 가르쳐줘도 잘하는 사람 있고요.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있어요. 처음엔 좀 어려워 보여도 기본만 잘 익히면 누구나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왕초보 호준 씨의 실력도 금세 늘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뜨개질을 해서
목도리 선물도 해주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목도리는 대바늘로 뜨고요. 네. 제가 많이 보던 거 양손으로 이렇게 하는 네네, 거.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죠. 예.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집안 풍경을 보니까 밖에 화분이 되게 많네요. 혹시 선생님은 직접 뜨개질을 하시고 네네. 남편분이 즐기시는 취미생활이 좀 화분 기르기 아닌가요? 네, 많이 좋아해요. 아, 남편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너무 좋아해서 사 모으는데 이제 갖고 오는 건 제가 하죠. 요즘 집안에서 식물을 키워 나만의 정원을 만드는 홈 가드닝이 인기인데요. 공기 정화 효과는 물론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휴식을 안겨줍니다. 여기 나와 보니까 무슨 숲속에 와 있는 것처럼 자연 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종류가 진짜 많네요. 제가 주로 이제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지금 많이 돼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율마가 저는 이 색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연두빛이. 이제 처음에 율마만 키웠었는데 너무 초록초록하기만 하니까 이제 꽃이 필요해서 아하. 여기 제라늄이요. 네, 제라늄은 봄까지 꽃이 계속 피어요. 근데 이제 봄이 되면은 훨씬 많이 피죠. 근데 겨울에도 계속 이렇게 꽃이 피어요. 가드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꽃궁기라 그래요. 꽃궁기. 춘궁기가 아니라 꽃궁기. 꽃이 궁한 시기. 꽃이 궁한 시기. 그래서 봄, 여름은 이제 꽃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아무래도 꽃궁기에 이렇게 꽃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효자식물이에요. 가드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라늄이.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계속 이 구경하고 커피 한잔하고. 맞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단 여기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의자를 갖다 놨거든요. 이 의자가 그 용도였구나. 네. 식멍. 여기가 식멍 자리. 네네.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나와가지고요. 뭐 이렇게 커피를 마셔도 좋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봐요. 멍 앉아서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뭐 얘는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또 이제 하엽이라 그래서 이렇게 떡잎이 져요. 이런 것도 이렇게 싹싹 정리해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냐고 물어보는데 무조건 관심이에요.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매일매일 뭐 어디 잘못된 거 없나 살펴보고 물 주고. 식물도 똑같아요. 관심과 네, 맞아요. 사랑이 있어야 맞아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관심 안 가지면 금방 죽어요, 진짜로. 나를 위한 힐링 정원 어떻게 꾸미는 게 좋을까요? 초보자들을 위한 홈 가드닝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지금 홈 가드닝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왔거든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초보자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화분이나 식물이 있을까요?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물 주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선인장류 또는 이렇게 고무나무과 아닌 애들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런 스투키라는 식물이 있어요. 저도 이건 본 적 있습니다. 네, 흔히 많이들 보시고 쉽게 키우는 식물로 유명해가지고 많이들 선호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용신목이라는 선인장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물만 흠뻑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아예 주시지 않으셔야 돼요, 물을. 아예 주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습도가 높기 때문에 물도 같이 주면 얘네가 썩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습만 주의하시면 봄, 가을, 겨울철에 한 달에 한 번씩 물만 잘 주시면 됩니다. 좀 그런 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거에 비해서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르니까 잎이 있는 거를 좀 선호하신다 하시면 이렇게 홍콩야자라든지 식물을 심을 땐 화분에 망을 깔고 배수가 잘 되는 마사토와 분갈이용 흙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 식물을 옮겨 심은 뒤 마지막으로 자갈을 얹어주면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멋진 화분이 완성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생활,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콕 생활에 활력을 주는 슬기로운 취미 생활 함께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팁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네. 뭐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집안 분위기도 바꿀 겸
식물 한번 키워보는 것도 좋겠죠. 그러니까요. 요즘처럼 춥고 삭막한 날씨에 이런 푸릇푸릇한 식물들을 보면 기분 전환도 되고 힐링도 되고 좋잖아요. 앞서 소개해 주셨던 뭐 스투키라든지 고무나무, 선인장 저도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예. 쉽더라고요. 그래요? 네, 우리 가족 여러분도 많이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좀 반전 매력을 풍기고자 네. 십자수를 좀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화면 보고 나니까 네. 다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뭐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예전에 했다가 미뤄뒀던 아니면 그만둔 취미가 있다면 네. 다시 이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절기 소환인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습니다. 대전의 아침 기온은 영하 2.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데요. 하지만 낮부터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와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전의 한낮 기온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세종과 충남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낮부터는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도 3에서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천안 영하 3도, 공주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태안 영하 2도, 보령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2m, 먼바다에서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에는 대전의 아침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뚝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소띠 모여라 전국 소띠 자랑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813번님, 우리 집 85년생 소띠 동갑내기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소띠답게 우직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성격입니다. 신축년 새해 소띠들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외주셨습니다. 네. 동갑내기. 동갑이 좀 잘 산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예. 잘 어울리네요. 그래요. 네. 0180번이 남편이 61세 소띠랍니다. 정말 우직하고 멋진 소 같습니다. 친정 아버지를 장서 갈등 없이 착하게 이끌어가는 남편. 소띠인 남편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편 최수항 씨 사랑합니다. 네,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네. 신뢰가 가겠습니까? 남편분이. 예. 8144번님. 4형제 중 셋째 아들이 소띠예요. 때론 싸우기도 하고 말도 안 듣지만 그래도 엄마 일을 많이 도와줍니다. 네. 올해부터 4형제 모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보내자. 와, 4형제시군요. 그러게요. 우와. 예. 아빠까지 하면은 5형제. 와, 네. 독수리 5형제. 네. 예. 9756번님, 우리 집 49년 소띠는 뭐든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방콕 중이라 먹거리만 찾게 되다 보니 먹거리 사진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0392번님, 저는 시골 학교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근무한 지 20년, 내년에 퇴직을 합니다. 소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 해주고 싶습니다. 소띠 동지들 화이팅! 와, 20년 동안. 그러니까요. 네. 시골 학교의 조리사로 꾸준하게 또 우직하게 이렇게 일하면서 네. 오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퇴직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미리 좀 축하의 말씀드리고 그러니까요. 고생하셨다 이런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2376번님, 올해 6월에 만날 우리 둘째, 첫째는 재작년 황금 돼지띠에 태어나고 애교 부리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육아와 가사, 둘째까지 품느라 힘든 우리 아내 많이 사랑해. 와, 그렇군요. 네. 예. 아내를 위해서도 이렇게 어머. 남편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예, 아내분 그 순산하시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9313번님, 올해 49된 저희 신랑입니다. 소띠라서 그런지 성실하게 늘 자기 자리를 잘 지키네요.
가족을 위해 늘 수고하는 우리 신랑. 올 한 해도 건강하고 승승장구하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와. 함께 응원합니다. 예, 남편분 승승장구하시길. 예. 6796번님, 3일 전 생일이었던 딸과 남편은 새띠 동갑으로 둘 다 소띠예요. 요즘 사춘기라 얼굴 공개 안 하려고 해요. 딸이 조금만 늦게 나왔으면 소띠가 아닌데 예. 예정일에 나와서 아빠와 같은 소띠가 됐습니다. 올해 소띠들이 더 반갑네요. 와.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3번 온 거네요. 우와, 네. 아빠와 딸. 예. 같이 소띠기 때문에 좀 더 잘 맞기도 할 것 같고 네. 아니면 너무 잘 맞다 보면 좀 싸우기도 더? 할 것 같고. 네, 예. 많이 다툴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소띠 자랑했잖아요. 사실 예. 저도 남편이 소띠라서 뭔가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예. 저는 사연을 못 보냈네요. 자랑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자랑요? 뭐 예. 성실하고 우직하고, 아침에 매일 잘 출퇴근 시켜주고 네. 고맙습니다. 출퇴근을 직접 네, 기사 출근을 역할을 하는군요. 기사 역할 잘 남편이. 해주시죠. 그래요. 예. 네. 자, 아무튼 이렇게 가족 여러분 소띠 자랑해 주셨는데 올 한 해 특히 소띠들 더욱 왕성한 활동으로 힘차게 올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음식을 바삭바삭하고 맛있게 만드는 데 필요한 기름, 참기름부터 카놀라유까지 종류도 많고 향도 다릅니다. 과연 어떻게 보관하고 요리해야 될까요? 건강하고 맛있게 요리하는 오일 사용 꿀팁, 똑똑한 주부들이라면 꼭 챙겨야겠죠? 내일 아침 똑주부 큐에서 소개합니다. 네, 오늘 절기상 소환인데 소환답게 낮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번 주 후반에 아주 강력한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네. 미리 한파 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질수록 체온을 높여주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단호박, 닭고기, 생강이 도움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